반갑습니다. 미스터리입니다. 오늘은 영화 군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리뷰는 스포일러가 다분히 포함되어 있으니 원하시지 않는 분들은 영화를 보고 오시거나 아니면 그냥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저는 전문가도 아니고 그저 공포 장르와 좀비물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리뷰를 했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고, 전문가적인 평가를 원하신다면 다른 분들의 영상을 보시는 게 더 이로울 겁니다. 오로지 한 개인 관람객의 입장에서 리뷰를 했습니다. 줄거리는 클리셰적인 K 좀비물이에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곁들인, 구교환님이 배역을 맡은 영철이라는 사람이 고층 빌딩에 바이러스 사태를 일으키고 생존자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이야기인데, 그 바이러스가 좀비들끼리 정보를 교환하고 실시간으로 진화하는 군체를 이룬다는 설정입니다. 일단 짧게 좋았던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정상 백화점 같은 초고층 빌딩이고, 여기서 음식과 쇼핑 그리고 컨퍼런스 등을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좀비가 되면 뭐다? 남은 사람들은 소수고 좀비가 다수이니 엄청 큰 건물이어도 폐쇄성이 생기겠죠. 그런 폐쇄성에서 오는 공포감 좋았습니다. 그리고 기괴한 좀비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좀비들은 군체라고 했죠. 군체니까 약간 점액질 같은 그런 곰팡이류라고 해야 되나? 이런 버섯 포자 같은 그런 것들을 뿌립니다. 예를 들면 스타크래프트의 저그가 건물을 지으려면 크립이라는 그런 바닥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바닥이 온 사방군데 뿌려진 느낌? 그리고 좀비들 몸에도 하얗게 묻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좀 더 좀비들이 기괴해진다, 이런 면이 있고, 또 진화를 거듭하다 보니 사람들을 따라한 건가 모르겠지만 3단으로 합체가 돼서 부족한 점들을 채우는 그런 좀비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기괴한 크리처를 만들었다, 그런 생각 때문에 느낌이 좋았고요. 요즘 서사를 많이 쌓아서 천천히 전개되는 그런 영화들과는 다르게 빠른 전개를 통해서 확실하게 보여줄 건 보여주고 뺄 건 뺀다, 이런 느낌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더 좋았던 점은 연상호 감독님 특유의 심파가 없었어요. 그래서 깔끔해서 좋았고, 이렇게 군체처럼 해외 배급이 확정이 되고 그런 영화 같은 경우에 시리즈를 염두에 두고 다음 편을 뭔가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장치들을 만드는데, 영화 군체에서는 한 편으로 종결되는 이야기 구조를 가짐으로써 깔끔하게 끝냈다, 이런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좋았던 점들보다는 아쉬운 점에 집중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쉬운 점에 집중해서 이야기한다고 이 영화가 재미없다거나 그런 얘기는 또 아닙니다. 아쉬운 점들, 일단 첫 번째로 캐릭터 구성이 좀 아쉬웠어요. 몇 명 보면 주인공을 포함해서 성격이 너무 탈인간적이라고 해야 되나? 인간을 벗어난 면모를 보여주니까 공감이 잘 안 됐다. 일단 전지현 배우님이 역할을 맡은 권세정, 융통성이 없고 사회적 지능이 조금 떨어져 보여요. 그런데 중간부터 여전사에 갑자기 빙의를 했죠. 현실적으로 따져보면 대학생 시절부터 이런 성격을 유지했다는 건데, 어떻게 교수까지 되었는지 의문이 들고, 또 교수 하나를 나락 보낸 내부 고발자가 그렇게 교수까지 된다? 대학원을 다녀보거나 대학원 얘기를 좀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얘기인지 알 겁니다. 씁쓸한 현실이긴 하지만 그 학과가 라인이 몇 개 없고 틈이 좁다면 더더욱 그렇죠. 정의감만 넘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빠져 사는 것 같아요. 처음에 사회적 지능이 조금 떨어져 보인다고 했잖아요. 권세정이 처음 등장할 때 전 남편인 한규성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택시기사를 얘기하면서 건물 반대편에 세워졌다. 그래서 규성이가 그게 왜? 라고 얘기하니까 권세정이 아니 나는 건물 바로 앞에 쓰고 싶은데 자기가 뭐라고 멋대로 반대편에 세워주냐. 나는 그래서 시간이 얼마가 들든 건물 앞에 서달라고 얘기를 했다. 그래서 늦은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이 옳고 너희는 틀렸다라는 약간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게 보여서 좀 불편했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자기 반성이 없고 이 택시기사나 아니면 그 컨퍼런스에서 규성과 이야기하는 그런 것들을 토대로 봐서 나르 성향이 좀 있어 보이고, 불의를 못 참는 거를 넘어서 영웅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개연성을 갖추려면 이 세정에 대한 서사를 조금 더 넣는다던가 해서 설득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그리고 권세정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규성 이야기를 하자면 고수님이 배역을 맡았죠. 세정의 전 남편이자 세정에게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던 인물이에요. 그래서 같이 바이러스 사태가 벌어지는 빌딩에 들어가게 되죠. 일단 이것부터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10년 전 이혼한 아내와 연락을 주고받는 것과 굳이 나서서 일자리를 소개해주는 그런 게 전혀 일반적이지 않은데 되게 특수한 관계인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규성은 앞으로 곧 있으면 해외로 떠나고 더 이상 면밀히 살피거나 사이를 붙일 만한 계기가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아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한다는 게 참 보통 내기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현 아내가 용인을 해줬다고 해도 그게 정말 진심이었을까 의문이 들고, 그냥 규성이의 성격을 이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라 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야기 초반에 자기는 적당히 넘어가는 성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지만 일진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서 몸이 먼저 움직이는 것과 전 부인을 그렇게까지 구제해 주려고 하는 걸 바탕으로 판단해보면 규성도 세정과 비슷하게 영웅 혹은 메시아 컴플렉스가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결혼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규성의 얘기를 했으니까 규성의 현 아내인 공설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신현빈 배우님이 역할을 맡았죠. 이 공설이는 세정 규성과 비슷하게 사명감으로 똘똘 뭉쳐 있어요. 규성이 세정과의 연락을 지속적으로 하는 걸 알면서도 놔두는 합당한 이유나 서사가 좀 부족하기도 했고, 그런 것들이 사명감 때문인가? 이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결국에는 규성이 죽고 나서도 세정과 연락을 통해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끊임없이 보이면서 이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감정보다는 사명감으로 움직이는 캐릭터구나,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표현을 해보면 인류애가 넘치는 성격이라서 오히려 세정과 규성보다 더한 메시아 콤플렉스를 지닌 인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종합적으로 따져보면 세 명 다 현실엔 없을 것 같은 그런 성격이라서 공감대 형성이 되질 않는다. 이게 좀 아쉬웠다. 그러니까 주인공 측에서 조금 더 아쉬웠던 캐릭터를 말씀드리자면 최연석, 지창욱 배우님이 배역을 맡았죠. 처음에 몸살이지 않고 앞장서다가 누나 현이가 죽은 뒤에 복수를 다짐하지만 너무 허무하게 죽었어요. 현석이 살아남아서 제2의 핵심 빌런이 되었으면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주인공 세정이 어쨌든 그 영철을 막아야 되니까 복수는 끝내 하지 못하고 탈출하지만 좀비 영화의 클리셰처럼 나오는 약탈자 무리의 우두머리가 된다든지 아니면 될 것 같은 뉘앙스를 풍기면서 끝난다든지 이런 설정이 있었으면 더 흥미롭고 재밌지 않았을까. 아니 시칼로 좀비 무쌍을 찍는 그런 캐릭터가 허망하게 그냥 누나 좀비한테 죽는다는 게 좀 너무 캐릭터 소모가 아닌가. 두 번째 아쉬운 점은 빌런이 좀 멍청하다. 여기서 말하는 빌런은 뭐 중간중간에 암덩어리들이 있긴 하지만 서영철입니다. 구교환님이 배역을 맡았고, 서영철은 영화의 메인 빌런이고 군체 바이러스를 만들 정도로 똑똑한 인물인데 하는 짓은 전혀 지능적이지가 않다. 계획도 거창하고 개인 실험실도 차릴 정도로 심취해 있고 그만큼 똑똑했으면서 가장 취약한 약점을 대비조차 하지 않은 것. 바이러스를 설계한 사람이 모체가 죽으면 다른 군체들이 작동을 멈춘다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몰랐다면 그거대로 문제가 있겠죠. 어쨌든 알았다면 이 모든 사태에서 현장에 자기가 직접 나서서 일을 벌일 이유가 하등에 없죠. 첫 감염자에게 다시 물려야 하는 설정까지는 오케이인데, 그런데 그 이후에 몸을 사리는 모습을 보여준다던가 어디에 숨어서 감염자들을 통솔하면 될 일인데 전면에 나서서 빌런놀이 하듯 길거리를 활보하다가 죽는 게 너무 허무했죠. 특히나 죽는 장면도 장렬하게 죽거나 세정의 꿰매 넘어가서 죽는 게 아니라 세정에게 밀쳐지고 옆에 있던 불에 옮겨붙어 죽는 게 너무도 우연의 산물이라 어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뭔가 되게 강력하고 시크하고 난 모든 걸 알고 있다, 너희들 미래를 확신한다, 이런 자신감에 차있는 빌런인데 자기 자신의 취약점을 대비도 하지 않고 그렇게 허무하게 죽는다.
좀 더 영화를 짜임새 있게 만들고자 했으면 뭔가 놓친 게 아닌가. 어이없다는 얘기를 했으니까 추가로 얘기를 하자면 일진과 그 피해자 있잖아요. 얘들은 왜 나와 있는지 모르겠고 굳이 필요한 역할이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왜냐면 피해자랑 가해자를 굳이 생존자 집단에 넣을 이유가 없었죠. 이걸 통해서 뭐 드라마를 만든다던가 아니면 심파를 좀 더 구성을 한다던가 그랬으면 좋은데 허무하게 다 갑자기 그렇게 소모돼 버리는 그런 내용이라서 교훈도 없고 그냥 바람만 유발하던 캐릭터들? 굳이 일진과 그 피해자가 아니라 다른 아줌마 아저씨를 데리고도 충분히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아쉬운 점 세 번째는 설계부터가 좀 오류가 있다. 일부러 그런 건가? 영화 제목 자체가 군체죠. 여기서 설명하는 군체의 특성을 계속 개미랑 비교를 하는데 감염자가 개미와 같은 특성을 지닌 군체라면 설정 자체가 오류로 보인다. 왜냐면 모체가 죽으면 모든 군체가 멈춘다는 설정이 개미와 같은 무리에서는 통용되지가 않거든요. 모체가 죽으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여왕개미가 죽으면 혼란스러워하거나 갑자기 와해가 되고 페로몬 분비 이상으로 타격을 입는 경우는 있긴 한데 그것도 서서히 진행될 뿐더러 제2, 제3의 모체를 만들어서 군체를 유지시킵니다. 특히 개미는 여왕개미 역할을 할 다른 모체를 빨리 찾는 편이고 또 벌의 경우에도 여왕벌이 사라진 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지만 몇 시간 안에 다시 여왕벌을 키울 수 있는 알을 만들고 로얄 젤리를 먹인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세정은 그런 연구를 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를 모를 수가 없다. 그런데 영철이 죽었다고 안심하면서 전화를 하면 감염자 사이를 지나가는 마지막 장면이 좀 아니란 거 아닌가. 마지막 장면에서 감염자 중 하나가 눈빛이 변하면서 새로운 모체로 다시 깨어나는 듯 하면서 끝나지만 그런 설정이 영화상 어딘가에 살짝이라도 나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아니면 차라리 엔딩을 움직임이 멈춘 원숭이들을 비추면서 화면 전환을 하고 원숭이 하나가 손가락을 움직이면서 눈빛이 변한다던가 하는 장면으로 끝냈다면 조금 더 의미심장하지 않았을까. 일부러 마지막 장면을 위해 가림막을 친 건가 하는 아리송한 설정이 있었죠. 이 엔딩 장면 얘기하니까 또 마지막 장면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마지막 부분에서 감염자들이 세정의 옷을 가지고 엔트미를 하고 멈추잖아요. 그런데 멈춘 뒤에 초기의 지능으로 돌아가는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이죠. 지능을 공유한 모체, 그러니까 영철이 살아있으니까 공유된 정보는 유지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물들이 군체를 이루는 이유는 혼자선 해결하지 못하는 혹은 생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군집 지능을 발휘하기 위해서인데 영화에선 그냥 군체 자체에만 집중한 것도 많이 아쉬운 설정이죠. 근데 그런 걸 감독님이 몰랐던 것도 아닌 게 영화 초반부부터 집단지성이란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럼 이런 걸 이용해서 보통의 좀비 영화에선 좀비에게 약점으로 나오는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이 나오나? 이게 군체의 핵심인가? 싶다가 오히려 집단지성이 아닌 한 개체가 나머지 모든 개체를 노예처럼 조종하는 장면이 나와서 새롭게 진화한 좀비라고 여기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 않나. 처음 영화에서 집단지성 얘기가 나올 땐 와, 좀비들이 군체를 이루어가지고 각 개인의 지성이 뭉쳐서 엄청 똑똑한 좀비들이 나타나나? 했는데 별 상관도 없는 맥거핀 같은 얘기라 왜 굳이 언급을 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철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면서 좀 변할까 싶었는데 여전히 멍청한 좀비들을 보고 있자니 굳이 라는 말이 여러 번 머릿속에 박혀서 안타까웠어요. 특히나 영철 자체도 좀비들한테 아우 저 멍청한 것들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면 좀비들이 어떤 때는 시각 정보에 의존하고 어떤 때는 청각 또 후각 정보에 의존하는데 그게 통합적이지가 않고 그냥 선택적으로 시각 정보에 의존했다가 그래 시각 거 청각 이번엔 청각 하고 이번엔 후각 이런 식으로 선택적으로 하나씩 온오프 한다는 게 약간 말이 되지 않는다? 이런 느낌이 들었고 기본적으로 무생물과 생물도 구분 못한다는 게 아무리 영화라지만 너무 말이 안 된다. 블랙 코미디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정보를 공유한다는 거 빼고는 어디가 진한 좀비인가. 중간에 통제실을 찾기 위해서 좀비가 타이핑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게 좀 그럴듯해도 다시 생각해보면
그것도 영철이 정신주중 뭐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조종한 거잖아요. 좀비가 알아서 했다, 좀비 자체가 진화했다라기에는 다소 어렵죠. 마지막에는 말도 따라하고 총도 쏘고 그러던 좀비들이 세정의 옷에만 꽂혀서 엔트밀을 해버린다? 그러니까 엔트밀 자체, 좀비 엔트밀, 좀비밀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장면은 기괴하고 재밌는 장면이었지만 마지막 좀비들이 이제 진화할 대로 좀 진화한 상태였잖아요. 근데 그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좀비 엔트밀을 해버린다는 건 좀 허술한 설정이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좀비 엔트밀을 중간 정도에 넣었으면은 되게 아름답고 기괴한 장면이었을 텐데 마지막에 넣어서 설정상 좀 맞지 않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들었죠. 진화하면 진화한 상태에서 더 진화하던가 해야지. 왔다 갔다 오락가락 하는 게 영화 속에 그래도 새로운 진화의 시작, 새로운 종의 탄생 이렇게 대놓고 박혀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건 뭔가 기만인가 싶을 정도로 좀 안타까웠다. 예, 아쉬웠다. 전체적으로 보면 연상호 감독님의 다른 작품들과 마찬가지로 소재 자체는 흥미로운데 그 흥미로움을 끝까지 밀어붙이진 못했다. 그런 영화다. 뭔가 새로운 좀비물 없을까? 하다가 좀비를 조종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빌런이 있다면? 재밌겠는데? 하면서 만든 느낌? 뒤쪽으로 가면서 캐릭터나 전개가 전형적인 좀비물로 바뀌면서 아쉬움을 더해주고 예전 지옥 같은 경우에도 시즌2는 뭐지? 하는 마무리였고 반도도 끝이 좀 아쉬웠고 근데 부산행이나 얼굴 같은 걸 보면 디테일한 부분이나 마무리를 아예 못하는 분도 아닌데 이번 군체는 소재에만 집중하다 급하게 끝내야 했나? 뭔가 어른들의 사정이 있었나?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도 이번 군체에는 그 특유의 심파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심파가 있었다면 있는 건데 되게 구간 짧았죠. 그래서 평점을 내리자면 같은 연상원님의 좀비물 부산행이 10점 만점에 8점 정도 영화라면 군체는 6.5 정도? 애매하다. 연상호 세계관의 팬이라면 그냥저냥 재밌게 볼만한 영화? 근데 또 28년 후처럼 심오한 메시지를 넣지 않아서 오히려 뇌빼면 재밌을지도 모르는 그런 영화. 이상 군체에 대한 소박한 리뷰 마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에 더 발전돼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